치질이라 말하기 어렵고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재발이 되는 치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질약 필요할 땐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잠깐! 치질은 치액, 치열, 치루 등의 항문 질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본 치질 영상에서는 가장 흔한 항문 질환인 치액을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질은 항문 아래에 있는 점막 아래에 이 혈관이 그물처럼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점막과 혈관이 이렇게 붓고 늘어지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질환이에요. 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게 변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과도하게 배변 시에 힘을 준다던가 아니면 또 오래 앉아 있는다던가 하면은 이 혈관의 탄력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또 혈관이 좀 늘어나게 되죠. 지나친 음주라든지 이제 장기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행동,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임신 휴가 같은 이유로도 이제 치질이 악화되거나 그리고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항문 질환인 치액을 보면 초기에는 처방전 없이 이제 약국에서 약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많은 분들이 치질에 대한 좀 부끄러움 때문에 치료를 좀 망설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적절한 그 치료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을 키우지 말고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태를 굳이 방치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초기 증상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을 볼 때 이렇게 돌출은 없지만은 이렇게 피가 나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핵이 이렇게 나왔는데 변을 다 본 뒤에는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가 이게 초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변을 볼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핵이 나온 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런 나온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변이나 아니면 휴지에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온 핵을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거나 그래도 핵이 계속 나와 있다면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받지 않고 방치해두면 이제 핵의 크기가 더 커지거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출혈이나 통증이 심하거나 발열이 있을 때, 출혈 시 피가 검은색일 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등의 대장 질환이 있는 경우,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12세 미만에게 나타난 경우, 일반 의약품으로 일주일 이상 치료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치질약을 보면은 이렇게 먹는 약도 있고 또 바르거나 주입하는 외용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약국에 치질약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미 증상이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항문 주변이 이제 가렵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붓거나 핵이 이제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많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둬서 외용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먹는 약은 혈관 탄력성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던가 한방 성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외용제를 사용하면서 이 먹는 약을 좀 보조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치질이 좀 재발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좀 꾸준히 이런 먹는 약을 복용해 볼 수도 있어요. 치질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에 맞게 적절한 외용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외용제를 보면은 이렇게 바르는 제품도 있고 또 주입을 하는 좌제나 이렇게 주입기로 이렇게 연고를 짜놓거나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치액이 항문 안에 있는 치상선 위로 생기게 되면은 내치질, 내치액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 치상선 위에는 감각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느껴지지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 변을 볼 때 이렇게 밖으로 뭔가 나오는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휴지나 이렇게 변에 이렇게 피가 나오는 그런 출혈 증상이 보인다면은 이때는 좌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입기를 이용해서 연고를 짜놓는 그런 제품으로 이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바르는 약을 보면 여러 성분들이 배합되어진 복합 성분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돌출된 치액이나 이제 항문이 찢어져서 생긴 이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으면 이제 외용제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복합 성분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복합 제품을 보시면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그 혈관 수축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주의할 거는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그리고 갑상선, 당뇨, 그리고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곤란 환자들은 이런 성분이 금기가 돼요. 그래서 혈관 수축 성분이 없는 그런 성분의 외용제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치질로 고생하시는 임산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임산부는 임의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약사나 의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약품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국소마취라든지 혈관 수축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 단일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질약을 사용하는 것만이 치질 치료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약만큼 중요한 생활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오랜 시간 배변을 하지 않는다. 배변을 볼 때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는 습관은 좋지 않은데요. 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요. 배변은 짧은 시간에 끝내시고 다시 배변 욕구가 느껴질 때 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 배변 후나 취침 전에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한다. 이 좌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따뜻한 수돗물에 하시면 되고요. 한 번 하실 때 너무 길게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 변을 보기가 힘들 때는 변비약을 복용한다. 이때는 이제 장을 자극하는 변비약보다는 이제 변의 양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변을 부드럽게 묽게 해주는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평상시에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와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치질은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워낙 재발되기가 쉬워요. 이 예방을 위해 평소 바람직한 식습관과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겠고요. 그리고 운동량이 좀 적으면은 좀 쉽게 또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이렇게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는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국에 가셔서 이제 치질약을 구매할 때 말해야 할 3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치질로 인한 증상과 그리고 기간, 그리고 재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증상이 이제 약국에서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뭐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지 뭐 어떤 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담을 네. 받고. 그렇죠. 치질로 이제 괴로우신 분들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약국을 똑똑하게 이용을 하자고요. 똑똑. 똑똑똑. 치질약 필요할 때 약 먹을 시간. 약은 그렇고 복용하세요.